서울 시내에 있는 한 서재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평범해 보입니다만 숨겨진 버튼을 누르고 책장을 저렇게 밀면 문이 나타납니다. 안에 문이 보이시죠?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침대와 샤워실까지 갖춘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방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은밀한 공간, 얼마 전 방산비리로 구속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이 방은요, 은밀한 공간으로 사용된 만큼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무려 9대나 설치돼 있었습니다. 또 침대 뒤에는 비상시 빠져나갈 수 있는 도주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방은 일광공영에서 불과 130m 떨어진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이 비밀의 방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 도입 불곰 사업 중개하면서 이 73억 5,200만 원을 세탁했던 곳인데 그때 이미 드러났던 교회에 다시 3층에 저렇게 비밀의 방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방이 다시는 뭐 이렇게 노출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점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건물은 이 회장이 설립했다는 교회와 같은 부지 안에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일광그룹과 관련된 의혹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었던 곳입니다. 결국 이 회장이 교회라는 특정 종교시설을 만들어 놓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교회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규태 회장이 상당히 머리를 썼다고 봐야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수사기관에 접근하기가 다른 기관보다 상당히 어려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기 집무실을 제일 꼭대기 위에 한 것 같고요. 저런 걸 만들었다는 자체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겠죠. 네, 하지만 이 비밀의 방에서 중요 자료로 보이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광공영에서 경찰의 수사를 눈치채고서 미리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료들이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도봉산 길목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인데요. 이 수많은 컨테이너들 가운데 일광공영의 비밀 서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5톤 크기의 컨테이너에는 각종 서류를 비롯해 외장 하드,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등 모두 1톤이 넘는 증거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USB라든가 그다음에 이 컴퓨터 하드웨어서부터 모든 그 증빙 자료 예를 들어서 각서라든가 증명서, 청구권 이런 것들이 아마 1톤 정도 규모면 저것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아마 거의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 컨테이너는 이규태 회장을 제외하고는 단 2명만 알고 있는 비밀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이곳에 러시아제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 사업을 비롯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왔던 무기 중개 사업 자료를 보관해 왔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그동안 이 회장이 해온 사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본인은 지금 거의 정권 3대 정권에 걸쳐서 그 무기 로비스트나 중개상에 이런 사업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합수단 출범시킨 이후에 100일 동안에 걸쳐서 빼돌린 게 이제 10년치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3대 정권에 걸친 그런 무기, 소위 말하면 그 무기 로비스트나 어떤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면서 과연 이 로비가 군인한테들만 있었겠느냐. 전문가들은 방산비리의 특성상 관련 로비가 군인을 비롯해 정권의 핵심 실세들까지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규태 회장이 3대 정권에 걸쳐서 무기 중개 사업을 해온 만큼 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앞으로의 수사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비밀의 방과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이 방대한 자료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 주목됩니다.